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요,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자녀 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체벌과 관련해서는 먼저 좀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쭉 짚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체벌과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옛날에 어떤 동영상 봤는데요. 누구누구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요. 체벌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왜 그렇게 그분들이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나름의 어떤 논거가 있고요. 또 일부분 합당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이야기, 그건 둘째예요. 경험한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예요. 내 생각, 전문가의 의견,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파악하고 우리의 기준, 내가 알고 배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부모 훈련입니다. 그럼 체벌과 관련해서는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말이죠.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구하는 일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꾸짖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체벌, 매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매질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목숨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요, 체벌을 성경적으로 해보시지 않은 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실천을 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성경적인 체벌을 하면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와, 우리 자녀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 아들, 내 딸의 영혼을 정말 지옥에서 건져내게 되었구나. 성경은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체벌을 하는 이유는 우리 편하라고 우리 생각에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잠언 말씀인데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실제 해본 부모들은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지금까지 뭐 배웠죠? 순종훈련을 배울 때에 체벌이 아니라 처벌. 처벌에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타임아웃이죠. 한번 자녀의 행동을 끊어주는 거예요. 곧게 앉기를 하고 앉아있게 한다던가, 서서 좀 한 5분 정도 서 있게 한다던가,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현실 훈련이에요. 지난주에 배웠죠? 현실 훈련을 통해서 자녀가 현실을 경험하고 현실에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지게 함으로써 행동이 달라지도록 도와주는 방법. 사실 이 두 가지로 타임아웃과 현실 훈련으로 자녀 양육의 기술적인 영역은 한 8, 90%,
90% 이상, 95% 이상 커버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나머지 5%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거 하나는 내 자녀, 이거 하나는 절대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그거가 부모를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막말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거 하나, 이상하게 그건 안 들어요. 온갖 달래고 혼내고 소리치고 뭘 해도 현실훈련, 타임아웃 다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가 정말 미련하게 왜 그 짓을 반복하는지. 근데 그게 부모 뚜껑 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른 훈육의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될 때에 마지막 방법으로 훈계의 매. 이 훈계의 매를 딱 들면은요, 놀랍게도 정말 그 미련한 거, 그렇게 자녀를 맴돌고 자녀에게서 떠나지도 않던 그 나쁜 행동이요, 정말 멀리 도망가 버려요. 너무 신기해요. 부모가 화내고 소리치고 막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 훈계의 매 한 대, 한 번에 채버려 자녀의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버리고 그 순종훈련에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이 되는 그 하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그 하나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벌 없이 순종훈련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95%에서 멈춰 있어요. 그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체벌은 자주 해라가 아닙니다. 자주 쓰는 방법이 아니고 항상 쓰는 방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허들을 넘게 해주는 그 하나, 순종훈련을 완성하게 해주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정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체벌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순종훈련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자주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수준이 낮아요. 오늘날 공교육에서 이제 체벌 거의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선생님들 중에는 건강한 체벌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우리가 학창시절 때 생각해보면 건강하지 못한 체벌도 많았죠. 저도 막 진짜 억울하게 뺨 맞고 선생님한테 정말 그 선생님 미워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뉴스에서 자녀를 체벌하는데 체벌이 아니라 이제 학대를 해갖고 뉴스에서도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세상의 지혜는 뭐냐? 이거 안 좋은 거네? 그냥 버려. 이거 하지 마.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사과가 있다. 이 사과 썩었네? 여기 벌레 먹었네 이만큼? 이 사과 나쁜 사과 다 버려. 이게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쁜 사건이 터졌네? 교회는 몹쓸 집단. 저 사람, 어떤 정치인, 어떤 연예인, 누구 유명한 사람, 저 사람 뭐 하나 잘못했네? 저 사람 몹쓸 사람.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과가 썩었으면 그 사과를요, 다 버리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내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아담과 하와를 또한 그들을 통한 인류를 구속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사과가 썩었으면, 네, 어서오세요, 여보. 네. 사과가 썩었으면 그 사과의 안 좋은 부분만 도려내고 그 사과는 다시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공의와 자비를 같이 가져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의를 하다가 체벌하다가 문제 생겨서 체벌 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벌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 경험으로는 체벌을 잘못해갖고 학대가 된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텐데, 뭐가 건강한 체벌이고 또 체벌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못 학대가 될 수 있는가, 학대를 그동안 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건강한 체벌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들 만난 경험으로는요, 이 학대, 매로서 학대 안 해본 부모 거의 없더라고요. 열에 하나 있을까요? 거의 다 해봤어요. 거의 다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체벌을 멈춘 부모도 있고, 멈추지 못하고 때때로 계속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오늘 배우고 이 체벌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학대에서 건강한 체벌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체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논리,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논리인지를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지 않는 걸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 마음 가운데 관용이 생기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곧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잠언 말씀 또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매와 꾸지람이 자녀를 즐겁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와 꾸지람을 아끼고 자녀를 내버려두면 결국엔 그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만 욕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 하나님 욕되게 하기 전에 그 자녀가 벌써 세상에서, 주위에서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막대 먹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도덕적인 멍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지키고, 우리는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예외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이 엄한 매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사랑해주고 너무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동시에 아주 엄격한 매와 꾸지람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제대로 생활 습관을 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지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매를 때릴 수 있느냐,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체벌을 하는데 정말 그게 말로만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매. 자녀가 이 체벌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체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체벌은 하면 안 돼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일이다 생각하면 체벌을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상당 부분 랩 브래들리 목사님이 쓰신 성공적인 자녀 양육 지침서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 책도 우리 필독 도서로 돼 있죠. 책 꼭 구해서 읽으시고 독후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렛브래들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빨간색 글씨로 된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이들의 도덕적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빼앗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일이 된다. 이 체벌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성장에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안 좋으니까 버려 이렇게 빼앗아 버린다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오히려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자녀를 미워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으로 해야지,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야지 자녀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체벌을 해야 돼요. 다만 학대가 되지 않고 성경적인 체벌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꾸짖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체벌하냐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보면 그런 거예요. 공의는 안 보고 사랑만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공의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공의로, 말로, 현실훈련으로 다스리다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매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슷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현실훈련을 쓰신다고 배웠죠. 하지만 현실훈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되는 하나님 징계하세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영혼이 스월에 빠지는 것,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이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체벌과 아동학대가 어떻게 다른지, 이건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체벌과 아동학대는 전혀 달라요. 건강하게 매를 들면 체벌이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을 모르면 부모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아빠 엄마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체벌의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복해서 학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벌은요, 기술에 대한 영역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체벌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체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은요, 침착하게 감정을 다스리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에요. 감정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체벌을 미루던가 다른 훈육의 방법을 쓰던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감정이 폭발했을 때 매를 들어요. 그래서 학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학대는 화를 내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때리는 일이에요. 이미 뚜껑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만 때리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때려요. 닥치는 대로만. 등짝 스매싱도 하고, 파리채 잡히면 파리채로 때리고, 뺨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게 되는 매질은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고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녀가 무서워서 고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 끔찍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녀가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없게 돼요. 마지못해 복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부모보다 힘이 약할 때까지만. 내가 부모에게 반항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벌은 침착하게 감정을 다스리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엉덩이입니다. 손바닥까지는 괜찮아요. 발바닥도 있기는 괜찮기는 하지만 약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발바닥을 맞으면은 이게 약간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약간 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느낌이 든다던가, 등짝 스매싱, 따기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엉덩이에 두툼한 살을 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불편하지 말라고 주신 거 맞는데, 여기 엉덩이를 맞을 때에는 또는 뭐 손바닥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발바닥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바닥이나 엉덩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부위를 매로 다스리는 것이 체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체벌이 가능한 연령대는 언제냐? 만 2세에서 10세 사이입니다. 체벌은 언제 시작되느냐? 한 만 2세 전후로 해서 시작이 돼요. 왜 만 2세 전후냐? 그때가 이제 자기 의지가 나올 때예요. 어렸을 때에는 그냥 엥 울다가 말고 저쯤은 먹고 뭐 또 자고 이러는데, 이제 만 2세 되기 전에 한 몇 개월 정도인가요? 한 16개월 정도인가요? 1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그 정도 되면은 얘가 벌써 싫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자녀는 자기 고개를 젓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는 막 우는 걸로 표현을 하고, 부모의 어떤 지시나 부모의 훈육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와요. 죄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표현으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만 2세 전후예요. 보통 만 2세 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만 2세 전에는 체벌을 하는 걸 왜 이제 가능하면 자제하느냐? 그래도 부모가 말을 할 때 자기가 말을 하지는 못해도 지금 아빠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는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 2세 이전에는, 16개월 이전에는 아빠 엄마가 뭘 말하는지 애들이 잘 정확히 캐치를 못해요. 어렴풋이라도 캐치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체벌을 하면은 자녀로서는 이제 내가 왜 체벌을 당하는지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녀 젖을 먹이는데 애가 이렇게 이로 꽉 물면은 그때 엉덩이를 탁 때린다던가, 절대 진짜 물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체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녀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손으로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할 때 이렇게 손가락 2개를 해갖고 손등을 탁 친다던가, 이런 종류의 아주 가벼운 체벌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막대기를 들고 정식으로 하는 체벌은 만 2세 전후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 만 10세까지냐? 10세 이후에는 이제 체벌이 역효과가 더 커요. 순 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커요. 청소년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때 체벌을 당하면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어요. 근데 2세에서 10세 사이에는요, 체벌을 당한다고 해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벌써 12살 막 이럴 때죠. 11살, 12살. 그때 되면은 자녀들의 이 자아가 벌써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체벌을 당하면은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실제 체벌은요, 제대로 성경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에 만 2세에서 주로 영유아 시기에, 그리고 또 한 초등 저학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8세, 만 7세, 8세, 그 정도까지 체벌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체벌을 성경적으로 해서 자녀를 잘 다스려서 자녀가 순종훈련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순종훈련이 그 전에 끝나고 그 이후로는 체벌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이미 영유아 때 만 2살, 3살, 4살 그때가 이제 체벌이 좀 드문드문 또는 종종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체벌의 횟수가 급속하게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 6세, 7세 되면 1년에 한두 번 맞을까 말까인 경우도 많아요. 8세 넘어가면 정말 1년에 한 번 맞을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이 체벌을 통해서 조기에 순종훈련을 시켜야지 만 10세가 넘었는데 순종훈련이 안 된 애를 체벌로 잡는다. 이건 이미 사실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는 현실훈련만 써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체벌을 조기에 사용하셔서 조기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하에 들어오도록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네네. 체벌은 가벼운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에요. 새끼손가락만한 두께의 막대기, 대나무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막대기일 수도 있고 가벼운 회초리입니다. 야구 빠따로 엉덩이 때린다 이거 안 돼요. 그거는 학대가 돼요. 그리고 엉덩이를 때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엉덩이 또는 손바닥을 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대는 온몸을 다 사용해요. 부모가 주먹도 쓰고 따귀도 쓰고 발로도 차고 아니면 잡히는 대로 파리채로 하든 야구방망이든 야구방망이 하고 아무 걸로나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그렇게 학대를 하면 자녀가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야, 너 아까 왜 맞았니? 아빠 엄마한테 왜 맞았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화를 내서요. 자기가 잘못한 건 다 까먹고 엄마가 화를 내서 나에게 화를 냈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면 자녀에게 남는 건 나는 그냥 엄마가 아빠가 화난 그 상황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벌은 가벼운 회초리, 한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거 또는 이렇게 얇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있잖아요. 넓은 거. 엄청 아픈데. 엄청 아파요?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두껍고 너무 무게감 있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체벌은요 피부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뼈에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따끔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끔함이 아주 아플 정도의 따끔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엉덩이를 체벌을 하는 거고 손도 사실은 때리다 보면 이제 여기 손바닥이 아니라 손마디에 맞아서 이제 손 여기 멍들거나 이렇게 붓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엉덩이를 추천하는 거예요. 피부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뼈가 아니라. 근데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는데요. 이 가벼운 회초리라고 해갖고 이렇게 그 강도가 약하면 안 돼요. 강도가 충분히 세야 돼요. 어느 정도 세야 되느냐? 이 체벌을 받은 자녀가 눈물이 쪽 날 만큼 또는 확실한 후회가 들 만큼의 충분한 강도. 이 확실한 후회라는 건 뭐냐? 나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랬을 때 이거 맞을만 하네. 이 생각이 들면은 후회가 안 들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는 후회가 안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딱 맞았을 때 정말 너무 아파갖고 내가 이거 다시는 맞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빠 엄마가 정말 이 행동을 하길 원치 않는구나. 나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고 미련한 것이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딱 맞았는데 헤헤 웃어요. 이건 체벌을 잘못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 어디 이렇게 산에 놀러 가고 그러면 거기 기념품 파는 데 가면 이렇게 죽도로 돼갖고 대나무 2개 쪼개서 딱 만들어갖고 때리면 딱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소리만 크게 하는 거. 자녀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아픔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후회가 들 만큼의 충분한 강도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바닥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자녀 체벌을 한다. 이 정도 강도로 체벌을 합니다. 들리셨나요?
매로, 손바닥으로 하는 게 매로 이 정도 강도로 합니다. 제 지금 손바닥 엄청 아프거든요. 제가 제 손바닥 때렸는데도. 이 정도 강도가 되지 않으면, 체벌이 한 대에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체벌했는데도 그 미련한 짓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 아빠 엄마 폭발하게 만들어요. 근데 충분한 강도로 하면은요, 딱 한 대로도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손바닥 정말 아파요, 저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대 쪽부터 봐볼까요? 학대는요, 분노를 터뜨리는 반응이에요. 학대는요, 자녀가 지속적으로 반항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학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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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잘 들으세요. 학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의 초기에 체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아직 부모가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 때에 체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이상하게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애들이. 자꾸 얘기하면은 그 엄마 말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다든지 반대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진지하게 눈을 보고 엄마 말을 반대로 얘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으세요라고 한마디 얘기를 해요.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얘기하는데 애가 또 반대로 얘기해요. 그럼 그냥 손을 잡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체벌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 저희의 신경을 건든다 그러죠, 아이들이. 그 건드는 것들이 결국엔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체벌하게 되면은 이미 그때는 많이 늦었어요. 아이도 그때는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엄마도 이미 아이가 조금만 더 반항해도 이제 화가 확 올라오고. 근데 이제 옆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아이가 맞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너무 안 맞으려고 반항을 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안 나다가도 그 반항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이제 체벌 강의를 듣고 분노를 터뜨리면 이거 학대인데 기분 좋게 아니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침착하게 들어와서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계속 반항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못 때리겠다고 자기는 체벌을 못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잠깐 엄마랑 방에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뭐지 할 때 그때 때리셔야 돼요. 자, 엉덩이 내리세요.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때리셔야지. 참고, 안 되겠다, 너. 한 대 맞아야겠다. 들어오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미 그때는 아이도 엄마도 이성을 잃고 실갱이가 너무 오래 간 경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고 한번 얘기했는데 똑같은 현상을 바로 아니면 몇 분 안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 즉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애를 데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체벌의 목표를 잠깐 방금 얘기한 거에서 보면은 고의적인 불순종과 반항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벌은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지시를 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때 체벌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방금 저희 아내가 이야기한 그런 케이스예요. 분명히 부모가 지금 진지하게 뭐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고하자마자 그걸 어겨버려요. 금방 까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려요. 그때 그 행동이 딱 나타났을 때 바로 그것을 매로 다스리지 않으면 한 번 참아요. 또 얘기하죠. 한 번 더 해요. 두 번 참아요. 또 얘기하죠. 세 번 참으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너 이제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하면 얘는 벌써 알고 있어요. 나 오늘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이 아이가 맞을 짓을 했구나라고 느꼈다라는 것은 벌써 체벌을 하는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예요. 학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은 의외로 굉장히 초기에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저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어린 자녀들, 너희는 여기 소파에 앉아 있으세요. 앉아 있으라고 해서 딱 앉았어요, 가서. 근데 그걸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빠 말을요. 그 청소하다가 둘이서 옆에서 막 옆구리 쿡쿡 찌르고 하다가 막 깔깔깔 해갖고 막 둘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게 됐어요. 그 청소에 방해가 됐어요. 일로 오세요. 방으로 들어오세요. 엉덩이 대세요. 아빠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뛰어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 말 하자마자 금방 까먹고 지네끼리 장난치다가 청소에 방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체벌을 해요. 왜냐?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체벌의 기준은 뭐냐면 심각한 잘못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체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과 권위에 도전을 했을 때에 반항이 일어났을 때에 체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벌은요, 계획된 사랑의 행위예요. 계획이 딱 돼 있어요. 언제 한다고요? 부모의 권위에 반항을 했을 때. 자녀들도 이걸 알아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내가 아빠 엄마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놓쳐버리거나 실수로가 아니라 부주의함으로 불순종 반항이 돼버리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는 엉덩이를 맞게 돼 있다. 이거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미련함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벌은요, 한번 제대로 계획된 사랑의 행위로 성경적인 체벌을 하잖아요. 매우 생산적이에요. 놀랍게도. 정말 화낼 일이 확실하게 줄어들고요. 자녀가 확실하게 말 잘 듣는 게 보이고요.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다가 분노 터뜨리면 결국엔 자녀는 상처를 입고 자존감에 공격을 받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단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은 의외로 마지막 수단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다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의외로 초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체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벌의 종류죠. 체벌 아닙니다. 처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타임아웃 첫 번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현실훈련, 현실이 뭔가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수단은 체벌이지만 의외로 조기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체벌의 목표, 여기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말 듣게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말 듣게 되는 거는 결과예요. 체벌의 결과.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는 뭐냐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 말씀 들어야죠. 저는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부모의 권위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길을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체벌을 하지 않고 다른 뭐 서있기라든지 타임아웃이라든지 현실 훈련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듣는 귀는 많이 열리지 않아요. 의외로. 근데 그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 체벌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듣는 귀가 훨씬 더 많이 열려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쫑긋하고 듣는 습관이 든다고 할까요? 그 부모의 권위 앞에,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 앞에 아이가 겸손해지는 듣는 귀가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벌은 아주 효율적이고 자녀가 어릴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도에 끝내시는 게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걸 어릴 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그런 아이는 또 다른 권위 앞에서 또 듣는 길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할 때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자녀가 그 반응을 보시고 부모의 권위 앞에 수그리는 것을 달성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체벌을 하는데 얘가 막 더 반항을 해요. 그럼 체벌 다시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자녀가 수그릴 때까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체벌의 목표는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의적인 불순종과 반항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큰 잘못을 했을 때 체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의적인 불순종.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고의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 그리고 반항. 나는 당신의 권위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 이 미련한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은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고의적인 불순종. 그리고 반항.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그 자녀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고의적인 불순종과 반항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녀로 자랄 수 없어요. 부모에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자기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아빠, 엄마가 화나서 체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체벌을 당할 만한 그런 불순종과 반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 개념도 아주 중요해요. 아빠, 엄마가 화나서 때리는 게 아니다. 네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지금 맞닥뜨리는 것일 뿐이다. 가르쳐줘야 돼요. 말로 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아빠, 엄마는 다시금 체벌을 할 것이다. 네가 선택한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선택을 한다면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행동이 교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반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체벌이 필요한 순간, 그러니까 언제 체벌을 하는 거냐? 크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반항이 있을 때예요. 반항. 근데 이 반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반항이 있고 소극적인 반항이 있어요. 적극적인 반항은 뭐냐 하면 A,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말 그대로 일부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일로 와라 했는데 돌아서 저쪽으로 가버려요. 이거는요. 대놓고 지금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체벌로 다스려야 되는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거를 그냥 좌시해요. 아유 귀여워. 예쁘니까 그냥 아유 쟤 봐봐 너무 귀엽지. 하고 가는데 너무 귀엽다라는 거예요. 물론 귀여워요. 그건 인정해요. 저희도 귀여워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동이에요. 대놓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말로 대놓고 반항을 해요. 엄마가 뭐뭐 해라 했는데 엄마나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 웃기지만 물론 우리가 그런 일 당했을 때 너무 귀엽고 웃기지만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악한 행동이 악한 반항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어디 엄마한테 저희 같은 경우 정색을 해요. 어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엄마는 너 친구 아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신드롬이 있죠.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를 자녀의 친구로 짓지 않으셨어요. 전혀.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 너 친구 아니야. 때로는 물론 친구처럼 보다듬어 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 친구처럼 돼. 엄마는 평생 너의 친구야?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그렇기 때문에 말로 막 이렇게 함부로 대들고 어디 엄마한테 함부로 해? 제가 만약에 보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불러서 체벌해요. 너 어디 엄마한테 그렇게 하냐? 엄마 네 친구 아니다. 정신 차려라. 특히 딸아이들은 엄마를 엄청 막 이렇게 막 친하게 살갑게 다가오면서 막 친구처럼 막 권위를 막 넘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엄하게 꾸짖어요. 너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엉덩이 맞는다. 어디 엄마한테 지금 그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니? 권위를 존중해서 얘기해라, 엄마. 근데 엄마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친구처럼 대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렇게 삶을. 자기의 권위를 자녀랑 같은 수준에 두지 마세요. 자녀 위에 두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기 그 권위는요,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감 정리하세요 하는데 에이씨
하고서 막 그냥 막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장난감 막 들고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간다던가. 일로 오세요. 아무래도 엉덩이 한 대 맞고 정리해야 되겠다. 또는 부모를 때리는 행동. 폭력은요, 반드시 매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폭력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어디 가는데 어떤 다른 친구랑 놀다가 애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팍 밀어버렸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받아주고 억울한 사정은 부모가 이해해줘야 되죠. 물론. 하지만 그걸 우리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에 한 백성 길이 앙심 품거나 원수 갚지 말라고 했는데 폭력으로 원수 갚는 일이 절대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대신에 네가 참아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면 감정을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때리는 행동 절대 허락하면 안 돼요. 뭐 장난으로 때리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더라고요. 내가 막 때리는 게 너무 귀여워서 내버려 두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아요. 그거는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의 결정이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뭐 부모가 이야기했는데 무시를 해버려.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반대의 행동을 한다던가. 이럴 때에 체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부모의 권위에 수그릴 때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권위에 수그려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미련하게 잘못 깨닫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런 말로는 이렇게 못하죠, 자녀가. 그죠? 근데 자녀의 행동이 그 정도까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체벌 건강하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체벌이 필요한 순간이 좀 있는데 뭐냐면 적극적인 반응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소극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거 체벌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부모를 신경질나게 만들어요. 아주 막 미치게 만들어요, 부모를. 뭐냐?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잊어버리는 행동. 분명히 지금 여기 아파트니까 옆집에 놀러 왔는데 여기 아파트 밑에 집 예민하니까 뛰지 말아라 했는데 네. 진지하게 대답해놓고 조금 이따 또 뛰어요. 신나서 친구랑. 마지막이다. 정말 뛰지 않는다. 또 뛰어요. 이거는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어린 경우에는 정말로 그 지시사항을 어떤 실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알아듣고 기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아주 어릴 때예요. 말도 못하고 막 아장아장 걷고 막 이럴 때. 그럴 때에는 현실훈련으로 해야죠. 여기 와서 앉아 있어라. 너는 돌아다니는 거 네가 뛰지 못하는 걸 못하는구나. 뛰지 않는 걸 아빠 옆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의자 딱 채워놔야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들 수 있는 애거든요. 4살, 5살. 집에서 분명히 훈련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나갖고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얘는 지금 핀트가 나갔어요. 그냥. 신나가지고. 그럴 때 저는 한 번 안 들으면 바로 체벌하거나 많이 참아도 2번이에요. 일로 와라. 저로 들어가자. 여기 막대기 하나만 주세요. 아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까먹지? 제 멘트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빠가 얘기한 거, 엄마가 얘기하는 걸 자꾸 까먹는 걸 보니까 지금 아빠, 엄마가 이 매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원이를 매로 좀 도와줄게요. 이 매로 한 대 엉덩이를 딱 맞으면 아빠 이야기가 도원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깊숙이 안 들어오고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이제 불순종하지 않도록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요. 매 한 대만 딱 맞는 거예요. 엉덩이 대고, 바지 내리고, 딱 맞고, 아빠, 엄마 말 기억하는 걸 마음속에 딱 깊숙이 넣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설명해주고, 엉덩이 때려요. 그러면은 정말 그 말이, 아빠, 엄마의 말이, 또는 아빠, 엄마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계가 그 아이 마음속에 깊숙하게 확 박혀요. 안 까먹어요. 아무리 많이 까먹어도 한 번 더 까먹고 한 대 더 맞고 끝나는 거예요. 한 대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그걸 2번 맞았다. 못 버텨요, 애가. 사람이 그걸 못 버텨요, 여러분. 수그릴 수밖에 없어요, 권위를요.
근데 그 권위 수그리는 걸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났을 때 그 싹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지 이미 나무가 되는데 이렇게 휘어졌는데 그 휘어진 나무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소극적인 반항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A에서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잊어버리는 행동, 이거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알아요. 얘가 정말 능력이 안 돼서 까먹은 건지 아니면 부주의해서 부모의 말이 안 들어가서 까먹은 건지 많은 경우는 후자예요. 부모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태도로 마지못해 겉으로만 순종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뭐 신경질적인 반응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장난감 정리해라 했는데 아주 늦게 정리해요. 신경질 내면 맞는 거 알거든요 지금. 그 신경질 안 내요. 아주 늦게 해요. 천천히. 하기 싫다는 티를 막 팍팍 내요 그냥. 일로 와봐. 엉덩이 한 대 맞고 하자. 왜요? 그게 소극적인 반항이라는 거예요. 왜 반항이냐? 이 자녀가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나는 네 얘기 듣기 싫다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권위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권위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체벌로 다스려서 겸손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소극적인 반항은 뭐가 있냐면 자기 방식대로 순종해요. 방금 얘기하면 장난감으로 해봐봐요. 분명히 장난감 이렇게 이 장난감은 여기 이 장난감은 여기 다 알거든요. 얘가 아는 상황인데 장난감 정리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딴 데 갖다 놔요. 이거 여기다 갖다 저기다 갖다 놓고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 다 했다 그래요. 이것도 메시지라니까요. 나는 지금 당신 얘기 듣기 싫다고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내가 이 90%는 당신 말 듣지만 10%는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걸 딱 캐치해서 매로 다스려야 돼요. 지금 아빠가 분명히 장난감 정리하라고 했을 때 너 원래 알고 있지? 여기 정리하는 거.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해놨네. 이리 오세요. 아빠는 이렇게 일부러 네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 일처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순종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 맞고 다시 합시다. 해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반항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반항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순종 훈련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질문을 좀 받고 좀 가면 어떨까요? 제가 얘기만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드네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좀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국환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쪽에서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그, 저희가 이걸 안 꼈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저희 이제 같이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네, 밥을 안 먹겠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단호하게 이제 먹으라고 하면 이제 억지로라도 먹긴 먹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저희가 아예 현실 훈련을 제대로 해서 아이가 이제 밥을 그렇죠. 먹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경우에 따라서 밥을 먹긴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걸 그니까 일단 먹었던 밥을 뱉어내는 경우에 이걸 그냥 밥 먹기 싫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냥 현실 훈련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걸 적극적인 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체벌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이가 몇 세지요? 지금 29개월 됐습니다. 저는 저기 5명, 6명 키우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소리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가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이제 현실 훈련 한다는 걸 배웠는데 이제 먹은 밥을 다시 뱉어내는 경우 이거를 현실 훈련으로 봐갖고 현실 훈련으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 반항으로 여겨서 체벌을 해야 될지 방금 몇 개월이라고요? 29개월 자녀라고 합니다.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아이가 먹은 것을 뱉을 때는 그 뒤로는 음식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뱉었다는 행위 자체가 귀한 음식을 먹은 걸 뱉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음식을 뱉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제 먹기 싫은가 보구나 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유식 할 때부터 뱉어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이유식을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과일을 줘도 뱉으면 그다음엔 안 줬고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뱉는 게 되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단맛하고 뱉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풍부하게 음식을 많이 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뱉는 습관을, 어, 뱉는 습관이니까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습관을 잡아가셔도 되고, 그런데 뱉지 말고 먹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아이가 이해되고 한다면은, 한 번 더 뱉으면 이제 밥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이해하면은 그렇게 현실훈련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데 얘가 자꾸 현실 훈련을 해도 이게 어렵다 할 때는 이제 체벌로 상의를 하셔서 가셔도 되고 이거는 뭐 그 배우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밥 먹기 싫어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간식이 얼만큼 되고 있지? 그러니까 세끼 외에 간식을 아예 없애보세요. 그러면은 밥 먹는 습관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잡혀요.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에게만, 아이 행동에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주는 스타일이나 아이 옆에 있는 간식이나 먹거리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풍요하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의 식습관을 바르게 잡는, 팁이 됩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면 방금 저희 아내가 네, 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오카 선생님?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 아내가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지금 어떤 식단이나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보고 또 현실 훈련을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부터 초기에 하면은 사실 자녀가 이제 배고파서라도 그건 고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이 아이가 부모가 보기에 어떤 반항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부모 약 올리려고 팍 뱉어버려요, 이렇게. 아니면 지금 밥 먹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뱉으면 분명히 밥 안 줄 거다. 그리고 너 배고픈 거 아는데 지금 요만큼은 먹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걸 진지하게 얘기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먹다가 뭐가 좀 또 수가 뒤틀리고 맛이 안 맞으니까 보란 듯이 팍 뱉어버려요. 그랬을 때 부모 느끼기에 만약에 이거는 현실 훈련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거다 얘가 이게 보인다면 체벌을 해야죠. 그걸 부모가 잘 캐치하셔야 돼요. 현실 훈련으로 해도 되고 체벌로 해도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현실 훈련으로 많이 하고 현실 훈련을 잘 사용하면 체벌할 일이 줄어들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현실 훈련을 좀 대충 듣고 특별히 저희가 추천해드린 책 있잖아요. 책 열심히 읽지 않고 대충 넘어간 다음에 체벌 배우니까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또 한 번 하니까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다가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체벌할 일인 거예요. 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신 부모님들 계셨어요. 근데 이제 현실 훈련을 열심히 배우셔갖고 많은 부분 현실 훈련으로 대체하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따끔하게 체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체벌할 일인가? 라고 체벌할 일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체벌할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체벌이 맞나? 틀리나?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느끼기에, 얘가 나의 권위에 도전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체벌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돼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내가 옳은가? 내가 이렇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다 보면은 체벌할 시기도 놓치고, 자녀의 그 훈육할 시기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체벌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 이거 굳이 이것 때문에 체벌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체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는데, 얘 이제 체벌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체벌을 했을 때는 내 안에 학대가 조금 들어간 경우, 내 안에 감정이 좀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경우에는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때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실히 맞을 때 이게 확실히 옳을 때 우리 아이에게 체벌을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얘가 권위에 조금 그러네 체벌을 다스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고 그름보다 그렇게 얘가 내 권위에 조금 도전이 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체벌하시는 게 아주 건강하게 체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금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아내가 얘기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놓쳤네요, 저희가. 체벌을요,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반대로 참다 늦게 매를 들면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거 이미 늦은 거라 그랬어요. 학대는 자녀와 부모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방금 저희 아내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이 정도인데 굳이 체벌을 해야 될까? 하지만 이 반항을 보였으니까 안 되겠다. 체벌을 해야 되겠다. 좀 이른 것 같지만 그때 체벌을 하면 부모 마음에 후회가 들지 않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참다가 일로 와. 너 이제 맞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때리고 나면 감정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감정 들어가서 학대한 후에는 부모 마음에 후회가 남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게 다른 걸로 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화나서 나를 때렸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왜 늦어지느냐? 저희 아내가 방금 그 얘기를 잘해줬는데 이거에서 체벌하는 게 맞을까? 이걸로 너무 고민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그러다가 놓치고 안 하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폭발해서 결국엔 학대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얘가 나의 권위를 도전하네? 그럼 그때 그냥 하시라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이른 듯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보다 늦어져서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른 거는 오히려 유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뛰지 말라고 했는데 까먹고 바로 뛰면은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체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참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학대를 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남편은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지켜졌을 때 가서 이제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이제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무슨 소리가 들면 엄마 아빠가 저 불렀어요? 아빠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한 거에 대해 되게 귀를 쫑긋하고 반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혼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보다는 아빠 말씀은 지켜야 된다는 그 귀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은데 이게 참 부모의 권위는 스스로 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제 권위를 세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이 있을 텐데 이 권위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권위를 세운다는 거는 우리 안에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자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부모님도.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24시간을 이렇게 뭔가 자세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하자니 또 체벌을 해야 되는데 애는 말을 안 듣고 하자니 또 감정이 실리고 또 하자니 또 학대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체벌을 버리지 마시고 체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좀 우리 안에 한 템포 쉬고 건의를
한번 세우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체벌을 하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자세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반항을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체벌을 닿았을 때는 우리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그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체벌을 하는 거가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감사하게 이제 남편에게 토스해서 아, 애들이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모님, 엄마 같은 경우에 권위나 이런 마음가짐 자세가 잘 안 잡혀 있을 때는 먼저 스스로 우리 안에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을 다 잡은 다음에 체벌을 하시는 게 더 감정에 안 들어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체벌의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벌을 하느냐? 첫 번째, 체벌 전후에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체벌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우리 순종훈련 강의에서 허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체벌 한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물론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짧게 해야 되고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그냥 매만 딱 맞고 끝나면은 이 목표가 달성이 안 돼요. 목표는 뭐였어요? 부모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 목표 달성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셔야 돼요. 체벌 전에도 좀 설명을 해주고 네가 분명히 아까 아빠가 뛰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는데 그걸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까먹었다. 이거는 네 마음속에 좀 새겨지도록 아빠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벌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아빠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지금 엄마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매를 든 거야.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매를 드는 거야. 네가 이거 잘못했다고 해서 아빠가 너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아빠가 엄마가 미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지금 매를 들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해요. 엄마가 지금 매를 들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해요. 이런 얘기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못 해줄 때도 많아요. 우리 마음이 뭐 급하고. 하지만 가능한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손 말고 회초리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회초리. 근데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막 앙탈 부리고 이러다가 밖에 데리고 나가고 예배실 밖에 데려나가 엉덩이 때리고 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엉덩이 내리고 맨살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네, 보통 그 예배에 관련한 그 엉덩이 때리는 건 두 돌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체벌이라기보다는 훈육의 하나로서 사용되어서 그때는 이제 매를 드는 것보다는 이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평소에 이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회초리를 하나 두세요. 만들어서. 저희는 조금 생각보다 두껍네요. 지금 쓰고 있는 거. 효자손이거든요. 대신에 가볍고 면적이 넓으니까 그 면적으로 딱 때리면 피부가 따끔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회초리를 사용하시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경우 제외하고요. 그리고 회초리를 마련해 두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빈말로 협박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너 그러면 맞는다. 이거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아니 옛날에 몇 번 썼는데 요즘엔 쓰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회초리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돼요. 이걸로. 그러니까 안 때릴 거면 들지 마세요. 들으면 반드시 체벌을 하셔야 돼요. 빈말로 협박하지 않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권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빈말로 협박하면 권위가 자꾸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수에 대해서 체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일에 대해서 체벌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큰 실수를 했어요. 막 절대 깨면 안 되는 건데 와장창 다 깨버렸어요. 그럴 때 엉덩이 때리는 거 아니에요.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해서만 체벌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실수했을 때도 조심하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조심한 걸 까먹었으니까, 때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체벌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저도 실은 그랬고. 하지만 그것 또한 엄연히 실수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깨트리거나 뭔가를 망가지게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엄마 이거 절대 만지지 않아요. 여기다 둘 테니까 만지면 안 돼요. 이랬는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불순종이 될 수 있겠지만 조심히 다루세요. 조심조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했는데 아이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중요한 것을 망가뜨렸을 때는 그거를 이제 실수로 간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의 경중을 갖고 실수의 경중을 갖고 체벌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엄마한테 불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좀 때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럴 때는 제가 조금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가 막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화를 내거나 뭔가 엄마를 비난하거나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불순종을 잡아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나의 당혹감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훈육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아이가 나에게 불순종을 했을 때는 제가 자유하게 이제 체벌을 하는데 밖에서 뭔가 우리 아이가 잘못하거나 뭔가 불순종을 보였을 때는 조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부러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7번째 보면 공공장소에서는 체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체벌해도 늦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훈육하는 것들을 이제 방법들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써보려고 하고, 우리 아이 진짜 문제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막 문제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더욱이 이제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 좀 모난 애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급한 마음에 다 이렇게 체벌도 써보고, 뭐 현실훈련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렇게 막 한꺼번에 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야 살 날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체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체벌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해서 늦추라는 건 아닌데 체벌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좀 중심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 그랬잖아요. 순정훈련하면서. 근데 그게 시간이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 놔야 돼요. 저희가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기관에 예를 들면 영유아 자녀들을 기관에 보낸다. 체벌 잘 못해요. 왜요? 미안해서 못해요. 애가 이렇게 낮에 기관에서 보내고 왔는데 나는 얘한테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잘해줘야 될 것 같은 막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겨버리면은요, 마음이 급해지거나 이 원칙대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홈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고 하셔도 좋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5번째, 지나치게 많은 횟수로 체벌하지 않는다. 5대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많은 경우는 한 대면 끝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자녀가 막 제대로 체벌 자세를 잡지 않고 피한다던가 아니면 옳지 않은 태도로 체벌을 받는다던가 했을 때 그렇게 지금 도망다니면 한 대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대, 2대, 3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아니면 아주 굉장히 큰 불순종을 해갖고 처음부터 이건 3대 맞아야 돼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른 집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거짓말 했을 때 굉장히 큰 죄로 여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자녀가 5대를 때린 적이 있어요. 한 번에.
엄청 아팠죠. 하지만 그 5대를 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대 너무나 5대나 큰 효과가 차이가 없어요. 사실 3대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1대면 끝나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한 강도로 1대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별로 맞아도 뭐 좀 버틸 만한 태도로 5대 때려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강도로 1대 때리고 났는데 그거를 3대, 5대까지 때릴 수는 있어도 그 이상 때리기는 어려워요. 그건 정말 사람 잡아요. 이해되시죠? 다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권위위의 앞에 순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하기보다는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체벌하는 것이 더 그 체벌 맞는 자녀 또는 체벌 맞는 그 형제를 보는 그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에 조금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괜찮은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공장소 체벌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에요, 자녀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찾아 들어가서 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떼를 쓰거나 징징대는 아이가 저희 집에 막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야 했는데 계속 징징대고 자꾸 가는데 막 끌려오고 안 걷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용히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체벌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 세상에서는. 왜냐하면은 CCTV를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CCTV는 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은 잠깐 보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벌을 어떤 취지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공의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 아이랑 대화해서 정말 사랑으로 이걸 다스려갖고 정말 건강하게 한다는 걸 그 사람들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화면만 보고서는. 또는 지나가다가 한 소리만 듣고서는. 그래서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벌 포함한 대부분의 훈련은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서는 실전이에요. 거기서 못난 모습이 나왔으면 아 우리 자녀의 모습이 이 못난 모습이 현실이구나 지금 받아들이고 집에 와서 또 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녀가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실제로는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훈련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애들 잡으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홈스쿨 한다면서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체벌을 받을 때 자녀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체벌을 받을 때 허용되지 않는 자녀의 행동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잡고 제대로 해야 돼요. 처음에 체벌 받을 때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피하려고 할 때 온갖 방법을 못 쓰도록 제대로 잡고 한 대를 제대로 체벌을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체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피한다거나 막 이렇게 손을 뺀다거나 막 이렇게 아니면 막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일단은 엉덩이 막 손으로 엉덩이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는 여기 때릴 거거든요. 만약에 손에다 잘못 맞으면 다시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예, 저기 뭐야 아이가 막 몸부림 치면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이를 몸통을 잡고 그다음에 다리를 잡고 해가지고 이제 한쪽 엉덩이를 이렇게 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때리는데 한 대를 세게 때리고 나서 한 대를 더 때려요. 왜냐면 엄마가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항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엉덩이 맞을 때는 이렇게 엄마가 엉덩이 내리세요 하고 예쁘게 내리면 한 대만 맞을 건데 지금 이렇게 반항했기 때문에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하고 한 대를 더 때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도 애가 막 말을 못 알아듣는지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강도를 더 세게 해보시고 분명히 말을 알아들으니까 울고불고 소리치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지금 울고불고 소리 질렀기 때문에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는 거예요 하고 몇 차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이가 말을 듣습니다. 그랬는데 아,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좀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엉덩이가 부러질 것처럼 너무 세게 때려서 자기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몇 주에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아이가 이제 잘 엉덩이 내리고 잘 자세를 잡는다고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벌 받을 때 허용되지 않는 자녀들의 행동들이 보였을 때는 좀 무력을 사용해서 자녀에게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게 한다 해서 그 다음에 때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한 대를 더 맞는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맞는 그 대수는 자세를 잘 잡고 맞는 체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냥 막 진땀이 나요, 부모도요. 근데 그 제대로 자세 잡고 부모의 권위에 맞춰서 겸손하게 체벌받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소리를 친다던가 지나치게 큰 소리로 운다던가 허용되지 않아요. 제대로 자세 잡고 제대로 얘기해서 너 여기서 소리 치는 거 멈추지 않으면 지금 두 대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두 대 맞잖아요. 근데도 두 대 맞으면서 또 소리 질러요. 그럼 한 대 더 때려요. 세 대 올라가요. 이 강도를 제대로 해서 때리잖아요. 이 아이가 수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권위에 꺾어줘야 돼요. 권위 앞에서. 어떤 애들은 막 깨부리죠. 이제 막 엄마 한 대만 맞을게요. 한 대만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막 자비를 호소해.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막 변명을 늘어놓아요. 막. 아니면 뭐 동생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가 먼저 그랬다고 다른 막 탓해요. 걔가 잘못한 건 아빠 엄마가 다스릴 거고 걔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한테 잘못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부모에게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켜요. 자녀들 선수예요. 막 아빠 엄마가 너무 미안하게 만들어요. 막 그럴 때에 다 이게 체벌받을 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막 협박해요. 나 할아버지한테 일릴 거다. 뭐 온갖 방법을 다 쓴다니까요. 자기 할 수 있는 걸. 근데 그 모든 게 통하지 않고 여기서 겸손하게 자세 제대로 잡고 한 대를 맞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은 쉽게 되진 않아요. 그 처음 체벌하는 아이들은 정말 자세 잡는 게 정말 정말 힘들어요. 아, 네가 이렇게 이거 뭐 확대 아니야? 이럴 정도로 무력으로 아이를 잡고 엉덩이를 때린다는 것이 되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너무 큰 아이들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6세, 7세 아이들은 이미 이제 남자아이들은 버겁거든요. 그 자세를 그 반항하는 아이들을 잡고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세 잡는 것이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세 잡는 게 수그러지면 아이가 반 정도는 우리 권위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세를 아직도 못 잡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다 그러면 아직도 권위 안에 안 들어왔구나라고 점검하시고 그 자세 잡는 것부터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체벌의 목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도록 하는 것. 2. 고의적인 불순종과 반항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3. 자녀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 목표를 잘 달성하시도록 체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애기 전매기러 갔네요. 애기가 울어서. 요거 아까도 연습했는데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기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빠가 도원이를 미워해서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도원이가 잘못했을 때에도 언제나 도원이를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규칙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원이가 순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빠가 이 매로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꼭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재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이자 또 숙제 이미 나가 있죠, 사실. 성공적인 자녀 양육 지침서 꼭 읽고 또 구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